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지금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다우산업 같은 경우 0.19%,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 S&P 500 지수는 0.21%. 지금 이제 보합권 지금 박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3개월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14,600 갔다가 지금 12,400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어마켓 랠리다. 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코로나하고 상하이 봉쇄에 대한 이슈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다 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 이걸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다가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그래서 테슬라 폭락, 트위터는 이제 비상장사로 전환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공 SNS, 지금 공신력 있는 SNS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꼼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냥 부자 세금 내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이 이제 주식이나 뭐 인제 여러 가지 것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팔지 않으면은 이익이 실현이 되지 않는 건데 오른 상태에서도 세금을 내라. 이게 지금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익 실현이 안 됐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부당하다. 그래서 그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꼼수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찌 됐거나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수는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실적으로다가 좀 올라졌죠. 한 4% 정도. 그래서 기면기구 아니면 아닌 미국의 확실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구독자 수 감소,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마이너스 35%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이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창궐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시진핑이 명령을 때렸죠. 봉쇄는 봉쇄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해서 나스닥을 이겨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나스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모를 일이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얼토당토안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가 매수에 연기금을 때려 부어가지고 일단은 올렸다. 그래도 지금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3,700인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이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안 키워주겠다 공구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너 한번 잘해봐 규제 없이 막 해야 올라가는 건데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올라간 거죠. 심지어 노조까지 없었다. 지금은 생겼지만은 그래서 날라갔고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조가 생겼지만은 막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쉽지만은 않다. 지금 요 포인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오늘부터 거래 재개, 거래 횡령 사건으로 1개월 매매 정지, 실적 좋고 내부 통제 방안 개선돼. 그래서 오스템 이게 세계 1위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그 모 팀장이죠. 가족 전체가 그래서 엄청난 사단이 났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로 인생이 날아갔죠. 그래서 비밀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1월 3일 거래 정지가 된 4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한가 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견조한 실적으로 가는 이런 기업들은 뭐 상장 폐지나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거하고 뭐 신라젠이랑 이런 것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실적과 성장성으로 가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렇게 우량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자사주 매입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재개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대목.
그리고 이제 영국을 보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보합권. 일단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죠. 가스 발표, 지금 공급 중단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위협,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은 서로 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죠. 그런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거 니네가 루블을 안 내면은 우리는 잠글 거야, 안 줄 거야. 그리고 이미 지금 러시아 쪽에 지금 천연가스 싼 가격에 많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땅덩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리오프닝 관광객도 좀 받고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이 더워지니까 에어컨 들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또 에어컨 트는 데도 있던데. 그래서 날씨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걸 비싼 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LNG선을 유럽 쪽으로 보내준다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딱 에너지 써 있는 대성 에너지 이게 3,700억짜리인데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요때 푸틴 전쟁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날라갔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거는 테마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현상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대두, 콩 이런 것들은 이제 올리고 털어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지금 현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6,000원짜리 뽑아 올려가지고 17,000원까지 올렸다가 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거의 반영이 된 건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테마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고, 미국과 유럽 굉장히 또 쉽지가 않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엔 관광기구 지금 퇴출 투표 앞두고 자진 탈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고립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쟁을 멈추려고 촉구하고 있고요. 러시아 현국 자격 정지 여부를 투표할 임시총회를 마련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잘 안 잡힐 것이다. 지금 요 대목이고요. 무주택자 신혼부부도 LTV 최대 80% DS를 풀어줄 듯.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죠? 은행하고 증권가가 쾌재를 부르죠. 지금 이자 파티. 서민들 대다수는 지금 어렵고 지금 뭐 이 임금 협상이라든지 임금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또 이제 무기직 이런 계층들이 쭉 있는데 이 임금 구조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승진을 하고 올라가는 어떤 특정인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지금 이에 대한 임금 계산책이 없는 가운데 부동산이 폭등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뭐 지금 잘 안 하고 애도 잘 안 낳고 나도 돈이 뭐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학군 따져야 되죠. 학원 보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안 돼요. 애 낳아도 잘 못 키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이은혜 사건이라든지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대목인데 더 큰 거는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처음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돼요.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은 역풍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지금 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또 이슈도 있죠. 그래서 정치권적으로 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다더라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이제 빅 스텝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슈도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난망하다. 그래서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자가 면역 질환 약 유플라이마 내년 7월부터 미국 판매 지금 에브비하고 특허 합의가 완료가 됐죠. 이게 이제 21조 시장인데 요거를 지금 이제 올해 승인이 날 것이다. 그래서 판매 개시. 그래서 어제 다른 종목들 이제 거의 빠졌는데 요거는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전용도 제품보다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스트르산염을 제거한 형태로 개발이 됐다. 그래서 EMA,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로 이제 허가가 나왔고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제 허가 판매를 받았으며 지금 판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상승세 기대감이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